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초년생 A씨는 수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억 원의 증여세를 달로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수자 B씨는 고가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했는데요.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는 수억 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아들한테 프리미엄 수천만 원만 받고 양도했습니다. 아들은 시세와 양도가의 차익을 사실상 증여받으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분양권 거래 또는 채무관계로 편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 재산 자식한테 주고 싶은 마음까지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제대로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편법으로 빠져나가니 정직한 서민만 바보 되는 겁니다. 경북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지 쪽샘지구 고분 위에 흰색 SUV가 주차된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높이 10m 정도 된 고분 위에 잠시 주차되어 있다가 사라졌는데요. 사진을 본 시민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운전자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차량 주차로 문화재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저도 이 사진 봤는데요,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무개념은 많다. 그나저나 그 차주분 밤마다 자다가 가위 눌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슈.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결혼 없는 출산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출산을 위해 급하게 결혼할 사람을 찾기는 싫었다면서 해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지난 4일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비혼모를 자처한 용기 있는 선택인지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든 이기심인지를 놓고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혼모가 합법적으로 시험관 수술을 받을 수가 없죠. 모자보건법 2조 11항 때문인데요. 난임 부부만 인공수정 등 보조 생식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자를 구하더라도 합법적인 시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정자, 난자, 기증이 쉬운 사회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야 하는 아이의 고통은 생각해봤느냐? 갖고 싶다고 아이를 만드는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비판이 있는 반면에 엄마 아빠 둘 다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라는 생각 자체가 폭력이다. 중요한 건 양육의 주체가 누구든 아이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마음가짐이다. 이제는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응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박으면 한 개당 50만원, 보일러 감가상각비 연당 30만원, 애완동물 금지 위반시 3천만원, 벽걸이 TV 금지 위반시 500만원, 1년에 1회 집주인 세대 점검 거부시 500만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임대인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갱신권 포기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요. 전세 매물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전셋집을 찾는 수요는 여전하니 집주인이 슈퍼갑이 된 겁니다. 당장 살 거 마련이 급한 임차인의 선택권 많지 않죠. 집주인이 제시한 특약사항 대부분이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을 진행한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선 그대로 지켜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럼 깨끗한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살다가 바퀴벌레 나오면 한 마리당 50만원씩 집주인이 물어주는 겁니까? 억울하면 너도 집사라는 말에 세입자들은 또 한 번 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참, 세상이 팍팍 할수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헤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벤또, 빵꾸, 사쿠라, 구루마, 다라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이런 단어가 방언일까요? 일본어일까요? 전라북도가 지난해 3억을 들여서 펴낸 전라북도 방언사전에 실린 단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언사전 편찬은 상식 이하의 부실 용역이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벤또, 구루마, 고무다라이, 공구리, 빵꾸 등은 식민잔재 일본어인데 이를 방언이라고 사전에 담은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은 전북방언은 전북만의 독특한 언어적 특징을 간직해 언어 문화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문화자산인데 일본말을 뒤섞어 놓은 것은 망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방언사전 집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방언은 당시의 지역민들이 사용한 언어인데 그 배경에 뼈아픈 과거가 있다고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학술적 개념에서 벗어난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편 전북도는 교육청과 도서관 등에 배포된 초판 220부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방언은 맞죠. 일본 방언 많이 썼다고, 에? 그걸 우리 언어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일본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3억 들여서 비싼 교훈 얻었네요.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